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시절을 뛰어넘는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대응 논란부터 시작해서 4기 신도시 공약 파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언론을 통해서 어떤 규제가 나올 것이다 좀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오늘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8시에 개최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관련된 내용도 뒤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가격 변동률 0.43%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본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포하고 성동구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미 정부의 개입 타이밍이 0.3을 한참 뛰어넘었어요. 집값이 과열됐습니다. 정부가 이 부동산 과열에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급 확대겠죠. 아파트 수 자체를 늘린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나 유유부지 활용, 공공택지 지정,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같은 방안 등이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규제예요. LTV 비율 조정과 총량 규제 유지, 자본 규제 강화 등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조세 규제가 있죠. 다주택자의 취득세 강화, 보유세 인상,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부활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거래 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바로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 확대 방안 등이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과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이 규제지역 확대는요, 이제 과열지역과 비과열지역을 나눠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현재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금 관련된 규제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4기 신도시 추가 공공택지 지정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공공택지 지정과 조세 규제 이것을 제외할 때 어떤 카드가 남아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공급 측면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활용하기 어려운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5만 가구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늘려면은 지구 단위 계획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왜?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자, 그 지구 이제 신도시를 설계할 때 적정 인구수에 맞는 인프라가 들어갈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주택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짓겠다면은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국토부에서 어렵다고 이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많이 공급 대책에 포함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동산 과열 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준다고 봐요. 왜냐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게 민간의 영역이거든요. 공공의 역할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인허가를 기간을 단축하겠다 하는데, 전체 사업 과정에서 기본 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만 공공의 역할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밀어준다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15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규제 풀어줄 만큼, 그리고 인허가 기간 단축해줄 만큼 단축해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공급 방안이 바로 유유부지 활용입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인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해봤는데 함흥차세예요. 이게 지자체장에 반대하면 그냥 사업이 올스톱돼 버리고요. 기간 이전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주택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또 지자체장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청년주택,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3, 4인 가구의 주택 부족으로 과열이 시작됐는데 1, 2인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도 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별로 저는 기대가 안 된다 말씀을 드려요. 유일한 공급 해결책은 뭔가요? 저는 3기 신도시 대규모 조기 공급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은요, 2028년 이후부터 공급이 돼요. 그럼 입주는 2032년이잖아요. 굉장히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당길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패닉 바잉을 막는다. 근데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좀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공주택 확대 정책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겠다. 근데 현재 필요한 거는 3, 4인 중산층 가구를 위한 분양아파트거든요. 근데 이게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확대 시의 효과가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수요층이 달라요. 자, 이 3, 4인 가구를 위한 분양아파트 들어갈 사람이 공공자가주택이나 통합임대주택에 안 들어간다고요. 똑같이 공급돼야 되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이런 식으로 빼버리게 된다면 좀 수요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급 정책 외에 남은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좀 취합해보면 대출 간접 규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총량 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본 규제를 강화해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 직접 규제 방안이 있습니다. LTV를 조정. 어제 언론 보도에서는 10억 초과 아파트 대출 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규제 지역 지정 확대. 그래서 지금 이제 한강변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추가로 지정이 되고요. 나머지 서울과 분당, 과천 등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대책 자체도 없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4기 신도시 개발도 없다, 부동산 땜질 처방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 없는 시장 전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폭증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202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탠스도 좀 매수자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이제 9억 이하에서도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어제 오후 2시에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발표됐죠. 자,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 정부가 규제를 내놓는다는 기사가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규제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다음 주에 열어서 서울과 분당, 과천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마포, 강동, 성동, 동작 등의 한강벨트를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10억 초과 아파트 같은 고가 아파트 대출 금지를 대출 금지 사항을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지만요. 국토부는 즉각 보도해명 자료를 발표했어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금융 세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거란 내용과 다음 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문자 한 통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공유가 됐어요. 바로 금융위원회 기자단한테 공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한 게 아니라 일단 은행권을 압박해서 대출을 줄이는 정책 중심으로 먼저 추진하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처럼 간접 규제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정보가 나오면요, 영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 24일 멤버십 영상에서 요즘 분양권 전매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장이 프로지오 라디오스파크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6억에서 9억 주택을 보유한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는 내용 유튜브 멤버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 영상은 주 3회 전용 영상이 따로 올라갑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